네, 안녕하세요. 저는 응원단장 김정석이고요. 2017년도부터 이제 응원단장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이제 6년 차 정도 됐고요. 뭐 이제 대학교 시절부터 쭉쭉 응원단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좀 관객들 앞에서 열심히 좀 호응하고 좀 재밌는 추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한 그런 직업으로 계속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응원단장 김정석입니다. 일단 응원단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경기장에 오시는 이런 팬분들을 위해서 일단 뭐 우리 선수들이 경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이제 팬분들의 목소리를 좀 하나로 모아가지고 좀 이제 흥을 북돋아주고 좀 이제 경기를 더 능력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는 그런 역할인데요. 그 외에도 이제 팬들에게 좀 또 다른 즐거움을 주는 그런 엔터테이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학교 입학해서 이제 대학교 응원단 생활을 시작한 게 좀 먼저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교 응원단장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응원단 연합회라는 연합회 이제 회장직을 좀 맡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군복무를 하게 됐고, 이제 돌아와서 좀 이제 이벤트 팀 안에서 뭐 고수, 샘플러, 이런 스텝 이런 것으로 좀 일하면서 좀 응원단장의 꿈을 키워오다가 이제 2017년도에 경주 한수원이라는 이제 여자 축구팀 그 당시는 이제 내셔널리그 남자 팀이 이제 두 팀을 다 맡고 있는 거여서 그 팀을 맡아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DB 프로미로 프로로서 이제 첫 데뷔를 하고 그 뒤에 이제 LG 트윈스 야구 이제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KT 소닉붐 캐롯 점퍼스, 우리카드 배구단, 여자 축구 화천 K스포 이렇게 팀 맡으면서 쭉쭉 이런 좀 경력 사항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제가 경주 한수원이라는 팀을 맡게 된 게 첫 시작이었는데 그때 마이크도 없고 치어리더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관객분들도 거의 안 계세요. 그래서 진짜 거의 맨 땅에 헤딩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그 사람이 많이 없어도 되게 떨렸던 것 같아요. 생각나는데 되게 이제 뭐 단상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냥 스탠드에서 이제 같이 팬분들하고 이제 피켓 하나 들고 응원했던 건데 좀 그래도 좀 긴장을 했던지 목이 한 금방 나갔던 기억이 나요. 목이 막 쉬어가지고 안 되는 목소리 막 끌어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지는 그날 그래도 이겼던 것 같거든요. 승리를 해서 되게 약간 좀 기쁘게 시작했던 그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고양 캐롯 점퍼스 이제 팀을 맡으면서 이제 팀 자체에 이제 여러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외부적 이슈들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이제 팬들이나 이제 응원단도 되게 오히려 더 똘똘 뭉쳤던 것 같아서 굉장히 더 많이 애정이 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즌 전에는 뭐 플레이오프 올라가는 게 목표인 팀, 좀 전력상으로는 이렇게 좀 상위권으로 이렇게 분류될 수 없던 팀이었는데 이제 정규리그 4위로 맞추고 또 이제 4강 플레이오프까지 또 올라갔잖아요. 4강 플레이오프 가서 정규리그 1위 팀을 상대로 원정에서 1승도 가져오고 그래서 그런지 진짜 더 애정이 많이 갔었고 또 그 당시에 또 제가 이게 고양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지역 연고로 하는 팀을 또 맡게 된 게 또 의미도 깊어가지고 제 스스로도 더 애정을 갖고 했던 그런 팀이었습니다. 대학교 때 이제 응원단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무대에도 많이 뛰고 여러 행사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좀 많이 기억에 남았었던 거는 2014년도였는데 그때 이제 좀 제가 뭐 대학교 응원단장직도 맡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응원단 연합회라는 이제 여러 대학교 응원단들이 모인 또 연합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또 회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좀 의미 깊은 하나 행사를 좀 진행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광복절날 의미 깊은 장소에서 뭐 다 같이 이런 독도 플래시몹을 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단장단들끼리 좀 모여가지고 행사를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12개 학교인가 모여가지고 한 100명 좀 넘게 해서 남산 그 당시 팔각정 앞에서 8월 15일 날 독도 플래시몹을 좀 하고 게릴라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또 마치 이제 8월 15일이 또 주말하고도 겹쳤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사람이
되게 많이 이렇게 좀 호응도 해주고, 그다음에 또 YTN에서도 이렇게 촬영도 왔었었거든요. 그래서 뉴스도 한번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의미 깊은 하나 행사를 진행했던 것도 기억에 남고, 또 그 당시 이제 저희 학교 응원단이 LA에 가게 됐었어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기간에 맞춰서. 그래서 한인타운 가가지고 같이 조별리그 3차전 비록 졌지만 좀 응원하면서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해외에 나가서 거기에 계시는 이제 한인타운에 사시는 이제 한인 교민들하고 같이 응원하는 것도 좀 더 색다른 경험이어서 그 두 가지가 좀 대학교 때 활동했던 거로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수학여행이나 이런 수련회를 가면은 되게 항상 장기자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항상 박수만 치는 아이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저도 그러다 몰라 그냥 문득 입학하자마자 이제 응원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냥 응원단 들어갔거든요. 근데 응원단 들어가면서 이제 무대도 뛰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도 잡아보니까 이렇게 사람들 마이크 잡고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이런 동작들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에 제가 굉장히 더 많은 희열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 인해 약간 남들이 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항상 저는 되게 좀 좋았어서 그렇게 해서 이게 막연한 이유로는 이제 응원단을 하고 싶다 이거였고 이제 군복무 안에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제 나가서 뭐 하지 이런 생각하다가 대학교 때 이런 경험들이 좀 좋았고 그 당시 이제 군대에서 페이스북 이렇게 SNS 보면서 응원단장 형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역하고 한번 응원단장의 길을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긴 한데 제가 LG 트윈스 할 때였는데 그 기억나요 아직도 수원 원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3루에서 응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타석에 유강남 선수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유강남 선수가 들어갔는데 유강남 선수하고 또 김현수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두 선수는 절대 헷갈릴 일이 없거든요. 왜냐면 유강남 선수는 무타자고 김현수 선수는 또 좌타자고 또 그 당시 뒤에 넘버가 27, 22였기 때문에 절대 헷갈릴 리가 없는데 진짜 이게 귀신이 홀린 듯이 유강남 선수인데 제가 그걸 빤히 보고도 김현수 화이팅을 외친 거예요. 그거를 한 번만 외친 게 아니라 세 번 더 외치니까 점점 이제 팬들이 이상하게 느끼죠. 목소리 점점 작아지고 하니까 다시 한번 타선을 확인했더니 내가 잘못 외치고 있구나 라고 느끼고 나서는 차마 이 관중석으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한 타석만큼은. 그래서 이게 스스로가 굉장히 좀 웃지 못할 되게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또 매 경기가 똑같은 경기는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생방송처럼 진행되는 만큼 또 실수도 많고 뭐 지금 생각하면 추억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감사한 팬이 있어요. 그래서 저 LG 트윈스 했을 때 이 저의 모습을 항상 잘 찍어주시던 팬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계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항상 저의 모습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그냥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활동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은 제 스스로에게는 되게 좀 좋은 모습들 제가 간직하고 싶었던 순간들을 담아 주신 거니까 지금도 이제 그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그래서 저한테 엄청 좋은 사진 많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뭐라고 이렇게 찍어주시는데 그 팬분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제일 LG 트윈스 응원장 할 때도 그분이 찍어주신 저의 모습 보면서 힘을 냈던 순간도 많았고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분도 응원단장이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이제 응원단장 형들마다 조금 만드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이제 아이디어 예를 들어 어느 선수 응원가를 제작한다 그러면 이 선수 이제 어떤 좀 특징이 있나 이런 걸 좀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좀 이런 리듬들을 좀 많이 찾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또 예전에는 기성곡을 좀 활용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저작권이란 게 좀 많이 딱 이렇게 이런 거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는 공유 저작물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작곡을 통해 이제 리듬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동작이나 가사 이렇게 가사도 좀 위트 있게 동작도 좀 재미나게 이렇게 입혀서 좀 직접 이렇게 곡을 만드시는 이런 작곡가분과 상의해서 이렇게 곡을 좀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 LG 트윈스 때 그 외국인 2020년도에 외국인 타자 로베르토 라모스라고 있었거든요. 그 선수 응원가는 왜 애정이 가냐면은 한 번도 팬들이 못 불러줬어요.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이었고, 그리고 이제 관중을 입장했을 때도 그 육성 응원이 안 됐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불리지 못한 응원가여서 우리 애정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우리 카드 하면서 아가메즈 선수하고 이제 김지한 선수 응원가가 이제 또 그 두 선수가 지금 잘하고, 또 김지한 선수가 또 우리 카드 내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많이 응원가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따라해 주시고 해서 많이 좀 애정이 가는 응원가입니다. 이제 지금이 9월 말이니까 2달 반 정도 됐고요. 이제 채널명은 응원의 정석입니다. 제 이름 이제 김정석의 이 정석을 활용해서 응원의 정석이라고 지었는데,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채널명 뭘로 할까요 했을 때 진짜 거의 10분 중에 9분은 응원의 정석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 대세를 따라야지 하면서 채널명을 이렇게 응원의 정석이라고 지었습니다. 예, 어떤 좀 채널이냐면은 제가 응원단장인데, 단순히 이제 제가 맡은 팀 이제 외에도 이런 해외에나 이제 국내에 많은 스포츠 대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포츠 대회들을 직접 가서 이 직관의 현장, 또 이 현장 분위기를 또 전달해 드리고, 또 대한민국 선수들이 또 해외 나가서 좀 이제 또 응원 받으면 더욱 좋으니까, 그렇게 좀 제 역할, 응원단장의 역할을 해외 나가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위해 좀 이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좀 컨셉을 잡아서 좀 다녀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응원단장이 이제 또 활동적이고 이런 직업이다 보니까 좀 체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력이 강점이라고 또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사실 또 이렇게 또 이제 계속 MG이려고 살짝 발악한 스타일이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트렌디하게 이렇게 좀 릴스, 뭐 쇼츠 이런 거 열심히 보거든요. 그렇게 이제 트렌디함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과, 또 이 옛날 노래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럼 이렇게 세대별로 좀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게 또 저만의 강점이지 않을까. 왜냐면 또 경기를 보러 오는 팬분들은 특정 연령층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한데 모여 있으니까, 그런 이제 많은 세대들을 또 아우르려면은 이렇게 최신 트렌디함과 옛날에 레트로적인 이런 부분이 잘 융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게 저의 강점이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경기장에 오게 되면은 맨 처음에 이제 보통 다 이제 회의를 합니다. 이제 경기 전에 이제 큐시트, 오늘 경기의 큐시트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리허설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개문이 시작되면 이제 팬분들과 같이 이제 나가서 좀 소통하고, 좀 이렇게 개문 환영 이렇게 인사라고 하죠. 환영 인사 같은 거 한 다음에, 또 경기 시작이 되면 이제 경기 시작 때 응원 열심히 하고, 경기 끝나고 나서는 이제 뒤에 이제 또 애프터 회의로서 오늘 경기 피드백, 또 다음 경기 때 또 더 나아가야 될 점 이런 걸 좀 회의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저로 인해서 다른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딱 그게 응원단장이라는 직업이랑 맞잖아요.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 그 팬분들에게 또 즐거움을 주고, 또 경기가 이기면은 또 팬분들도 되게 행복해 하니까, 그런 이런 하나하나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되게 응원단장을 했을 때 너무 다 보람찬 순간인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이제 팬분들께 인사해도 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셔서 인사 잘 받아주시고, 뭐 경기가 이겼을 때 같이 환호하고 웃고 울고 이런 감정 공유들 할 수 있다는 게 좀 되게 보람찼었던 것 같고, 또 애로사항은 그러지 않을까요? 좀 경기가 또 안 풀린 날도 굉장히 많아요. 경기가 지는 것도 있고, 그러면은 좀 이제 응원했을 때 이제 막 저 열심히 해도 팬분들이 이제 쉽게 따라오시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 뭐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그 정도? 그게 애로사항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계속 목을 써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목소리에 대해서 좀 강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MC나 아나운서처럼 계속 이렇게 말을만 이렇게
이런 토크 느낌의 이렇게 말을 하는 또 직업이 아닌 크게 소리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목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해내야 돼가지고 좀 아이디어를 계속 내는 거에 대해서 좀 지쳐하지 않는 이런 끈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변 분들에게 좀 끼치고 싶은 그런 응원단장이 되고 싶은 게 좀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응원단장이지만 전 경기 때 제가 더 힘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팬들의 목소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팬분들에게 제가 응원단장이지만 저한테는 팬분들이 응원단장일 수가 있거든요. 서로에게 응원단장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그런 걸 만들고 싶어요. 되게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아무튼 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응원단장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저는 무조건 어떻게든 스포츠 현장에 계속 있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스포츠 현장에서 어떤 롤을 맡든 어떤 역할을 하든 스포츠 현장에 있어야 또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이 응원단장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를 또 알고 있어야 이렇게 널리 소문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기회도 찾아오고요. 또 많은 스포츠 이 업계에서 역할을 해봐야 좀 더 다양한 시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응원단장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뭐 스포츠 현장에서 이제 어떤 일이든 시작을 해보면은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포인이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함께 했는데요. 지금 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막 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떨리고 또 어떤 말을 해야 될까 횡설수설하진 않았나 지금 다시 돌아보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기회로 좀 응원단장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좀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포인 채널 보니까 이제 이 스포츠 크게 큰 틀에서 스포츠에서 이제 많은 진짜 이 직업군들을 보여주고 이 직업 안에서의 또 다양한 역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 업계를 꿈꾸는 친구들에게는 너무 좀 자세하게 또는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은 영상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은 스포츠 업계를 꿈꾸는 분들이 많이 시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구독자 한 이제 실버를 넘어 골드까지 네, 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한번 성장을 해볼게요. 네, 끝으로 제가 스포인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스포인 화이팅!